안녕하십니까, 이효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인성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인성 부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약점으로 지금 자리 잡히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인성 좋은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더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스펙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인성에 대한 스펙은 준비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에게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공동체 전체에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최고의 스펙이 인성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성이 왜 중요한지, 또 인성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퓨 리서치라는 그 세계적인 조사기관에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대략 이러한 6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1등, 2등, 3등.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그 다음 한번 여러분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많은 나라들이 대개 가족이 1위를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나 친구, 또 물질적 풍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어떠냐면은 1위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건강이고, 다른 나라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1위를 꼽은 가족은 3위, 그 다음에 직업이나 뭐 친구 이런 쪽은 이렇게 1, 2, 3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족이었고, 스페인이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가족과 직업이었고, 유독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 돈이 1위를 차지했죠. 2위를 한번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직업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몇몇 나라도 한 5나라가 물질적 풍요를 따졌는데, 대략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 OECD 17개국 중에서 이렇게 이제 뽑힌 나라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의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기업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빠지지 않는 것이 인성 좋은 사람을 좀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이 좋다. 글쎄, 인성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막연합니다. 서로 의미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요.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사람의 성품이죠. 그리고 사고와 태도와 행동의 특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육학에서는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성격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인품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 인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좋다는 얘기는 인품이 좋다, 사람이 본성이 참 좋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 좀 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7, 8년 됐나요? 그런데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참 많이 시급하고 다급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이런 문제, 또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성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타고나는 건데 뭐 이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인성이란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기 내면이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또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르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행위를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죠, 나. 내가 나 자신, I'm okay, 내 자신. 늘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덕목들을 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너와 나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품을 기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교육의 그 핵심 가치는 한 8가지로 나와 있는데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내면을 가꾸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덕목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를 같이 공동체 이론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환경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여러 종교나 우리 또 이런 곳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덕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것을 갖춰야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연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환경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자신이 일단 불행해지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 그리고 자연을 다 훼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뭐 홍익인간도 있고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된 사람이죠, 그게 바로 된 사람이 홍익인간인데 이제 수직적인 수평적인 홍익인간 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인성이 좋은 사람을 이제 X축이라고 본다면 Y축 세로는 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일본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생까지 놓고 왔을 때 우리 피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3번이죠. 굉장히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하고 안 하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임성이 좋고 나쁘는 따지지 않고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말하자면 3번의 유형, 3번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우리 대학에 배출한 인재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죠. 신입사원의 어떤 만족도는 60점이니까 D학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책임감이 부족하다. 불만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마치고 나오는 어떤 그 Z세대, G세대 신입사원들에 대한 그 불만족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책임감이 굉장히 첫째 문제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약하다. 그리고 근성, 인내력, 강한 소신 및 추진력 이런 것이 이제 이 3가지가 제일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은 굉장히 높고 빠른 이해와 판단 뭐 등등 이런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조사해본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서 이제 조사를 해봤던 자료인데 대개 보면 굉장히 워킹 밸런스를 워라밸을 상당히 따지면서 자기중심적 조직의 비전이나 이런 것엔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어떤 그 성공에만 치우쳐 있다.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직장은 어떤 그 수단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렇고 또 저희 때는 뭐 직장을 내 발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태도인데 굉장히 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잠재력이 있지만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또 어떤 꾸중 같은 걸 들었을 때 쉽게 상처를 받는 이런 스타일이다. 역량에 대해서는 뭐 주어진 과제, 전공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잘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상황 파악 같은 것들 못한다. 여기는 아마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육된 인형 같다. 어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고 발굴하는 어떤 생각의 힘이, 생각의 근육, 이것이 상당히 약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 밖에도 뭐 어떤 인성이 부족하다든지 동기부여 안 해주면 일을 안 한다든지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 예의 부족하다, 팀워크 협력 못한다, 열정이 부족하다, 뭐 쉽게 포기한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뭐 등등 이런 부정적인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렇게 5년마다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조사하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는 창의성이 1위, 전문성이 2위잖아요. 5년 후에는 도전정신과 주인정신으로 바뀝니다. 전문성은 3위로 떨어지죠. 2018년,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인데 여기는 1위가 소통과 협력이고 2위가 전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위가 이제 원칙과 신뢰이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소통과 협력인데 이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은 왜 1위가 됐을까? 이건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통과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통과 협력을 잘 못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대학이 배출해낸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소통과 협력에 대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2위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학교도 알아야 되겠고 졸업을 하는 또 기업으로 사회로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인성교육 포기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의 목표는 좋은 대학 진학하는 겁니다. 훌륭한 인품을 기른다는 것이 없죠. 대부분 4분의 3이 진학을 하는데 어떤 그 비교 경쟁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이 상당히 추락한 거죠. 비교 경쟁 교육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인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또 부모와 교사의 지나친 간섭, 막 밀어넣기 교육, 무엇이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책임지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인 교육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바로 인격에 해당된 인격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전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교양 교육을 하지 않는 거죠. 핸들 잡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그죠? 엔진 성능만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이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교육감께서 이런 말을 하신 걸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을 판검사 의사로 만드는 게 아니다. 판검사 의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진로교육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전공과 대학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부모들이 해주는 거죠. 또 교사가 하는 거죠. 학생 개개인이 자기의 특성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고 또 전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수나 등급을 가지고 등급을 가지고 이제 학과 이런 걸 찾고 대학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많은 그 폐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대학생 4명 중에 3명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선택을 이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재수, 반수, 전과, 편입, 휴학 같은 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다시 대학에 와서 방황을 하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대학도 이제 취업 준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대학에서는 이제는 취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취업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진로가 굉장히 불안하죠. 취업이 어려우니까. 또 학습이라는 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도 상대평가 같은 거를 이제 성적 위한 어떤 공부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연구, 학습 이런 것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떨어지고, 어떻게 점수, 평가를 잘 받을까에만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의 과정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대학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 뭐 구직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걸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대학의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가 하면 어떤 산업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느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산업사회는 융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입체형 인재를 원하고 엔잡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떤가요? 학과 중심의 단일 전공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학과와 학과가 벽을 쌓고 융복합적인 그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과에서 저쪽 과가 강의할 수업을 들을 수가 없고 또 교양 과목의 이런 과목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중국이 굉장히 좋은 예인데 중국은 대학에서 창업을 굉장히 많이 장려합니다. 창업을 나와서 이제 어떤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창업은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대개는 기업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업에서는 사실 융복합, 입체, 엔잡, 뭐 이제 이런 유형을 원하고 있는데 학교는 거의 학과 중심의 전공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사회 나가서. 자, 옛날엔 I형이었죠. 뭐 하나 깊이 알면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V형, V형으로 발전됐죠. V형이라는 것은 뭐 하나를 알더라도 주변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넓게 알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었는데 그 다음에 W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전공이 두 개는 돼야 된다. 두 개 이상 어떤 다전공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이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W의 그 부분, V자 뒤집어 놓은 이 부분을 까는 거죠, 다. 뭉개버리면은 U자형.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하는 융복합형으로 바뀌는데 마치 이 밑에 있는 멀티 나이프 같이 이렇게 시대가 이런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고질적인 미스매칭이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미스매칭이라는 건 뭐냐? 미스매칭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런 직장을 원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죠. 서로 안 맞아요. 서로 모자라는 가운데 또 남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기업에서 볼 때는 학교에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없고 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이런 직장, 이런 직업을 원하는데 그런 직업은 별로 없고 내가 공부한 건 이런 직종인데 뭐 이런 직종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그 미스매칭 현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취업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나 직장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좋을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실제로 졸업할 때쯤 취업할 때쯤 보니까 또 막상 취업을 하고 보니까 그런 직종은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다든지 새로운 직종이 으로 바뀌고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잘 알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뭐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죠. 아무 데나 취업하고 전공 따로 직업 따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는.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에 지금 40만 명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40만 명은 1년에 이제 졸업하는 학생 수 정도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그 숫자만큼의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 사실 공무원은 굉장히 직종도 다양하지만은 공무원보다는 자기가 갈 곳이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진로에 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직장 다니다가 뭐 4명 들어가면 4명 들어가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1년 이내 그만두고 또 한 명이 2년 이내 그만두거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만두는데 왜 그만두느냐? 직무가 맞지 않는다. 아니 그거 미리 안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본 거죠. 연봉이 적다. 이것도 안 알아본 거죠.
조직 문화 안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취업도 해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다. 이제 이런 뭐 우스갯소리로 여기가 아닌가요. 여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을 또 놓치고 또 다른 데로 또 취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 사람들이 그만두냐? 책임감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말이에요. 직무가 안 맞는다. 조직 문화가 안 맞는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지 않는 업무를 선택해서 다니다가 아니니까 또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대학의 진로 지도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일단 취업만 시키면 우리 뭐 취업 많이 시켰다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취업한 사람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추적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이렇게 나와서 취업을 하는 친구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중에서 1명이 1년 이내, 절반이 또 2년 이내 그만둡니다. 그리고 28%가 후회를 하고. 이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직업 만족도가 낮으니까 어떤가요? 생산성도 굉장히 떨어지죠. 생산성이 38개국 중에서 27위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취업자, 기업 모두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KBS에서 나온 통계죠. 38개국 중에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27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들이 굉장한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진로 지도에 실패한 것이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교육해왔고 취업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고 특히 인성교육에 소홀해온 것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 전인교육을 정상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난 사람뿐만 아니라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 걸 공부하고 이 몸에 익히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되겠고 머리 교육뿐만 아니라 가슴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열등감보다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뭐 솔직히 우리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암담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전인교육, 인격,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우리 선배들이 노력해야 되겠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학으로 왔어요. 대학으로 넘어와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왜? 기업에서, 사회에서 인성교육을 해달라니까. 이제 이게 대학에서 인성교육이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진로 지도도 쉽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 대학에서 떠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또 정력을 이쪽에 이제 쏟아왔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대학 오기 전에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대학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춘 좋은 인품과 좋은 어떤 마음가짐과 좀 제대로 된 사람, 인품을 갖춘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의 목표이고 또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까 난 사람과 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 1번은 인품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4번은 정반대죠. 3번은 굉장히 난 사람인데 인품이 아니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번은 공부는 못하지만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경우 2번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2번의 경우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1번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3번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 3번의 경우가
어떤 그 사회를 주도해 나갈 때 나타낼 수 있는 해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첨단 과학 기술 오남용하죠. 벌써 지금 무슨 인터넷이라든지 또 어떤 인터넷 뱅킹 등등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또 뭐 많은 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이런 데 올라가면 좀 우리 사회에 좀 문제가 있는 건 뭐 말씀드리자면 검사, 판사, 그리고 이제 언론,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범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난 사람이 아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상대가 되는 거죠. 대상이 돼서 이 사람들 걸 많이 뺏어가는 이런 또 지능형 범죄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인류 생존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래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1번과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겠고, 우리 젊은이들도 나는 1번의 유형이 되겠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품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 풍조가 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다 3번을 그냥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 돈이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 풍요, 돈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 아이목해 자기지향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향합니다. 뭐든지 나 중심으로. 이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보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I'm okay.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크게 되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도 위해줘야 되겠다, 존중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you are okay예요.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지향적에서 타인 지향적, 그리고 공동체 지향적인 성품과 역량을 길러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성숙화 단계이고, 또 다시 말하면 사회화 단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인성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성숙화, 사회화를 안 가르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정치인,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권력자들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인성과 인품 교육을 실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나를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I'm okay, 또는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갖춰야 될 내면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 미래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진로 교육을 하니까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성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강점, 장점, 나의 어떤 재능, 적성,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 진로를 계획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인성교육의 내용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학교 같으면 학교의 권학 이념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중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교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본 정신이라든지 그것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지향, 타인 지향, 공동체 지향의 어떤 그 사회화 또는 성숙화의 이런 단계,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기만을 어떤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환경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교육의 어떤 8가지 덕목이랄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인성교육을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사회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사례를 이제 보여주겠는데요.
이제 제가 좀 돕고 있는 전주비전대학에서 만든 커리큘럼이 이런 인성과 진로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랜 동안 연구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첫 학기에는 자아발견, 둘째 학기에는 진로 설계, 셋째 학기에는 소통과 협력, 넷째 학기에는 감사와 배려, 이렇게 4단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인성과 진로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재도 만들어 냈고요. 그래서 뭐 자아 발견에서는 주로 이제 대학생으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내가 누구고, 그죠? 내 장점이 뭐고,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왜 나 알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나를 알아야 이것이 그러한 나를 좋아하는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형성돼야 그 엔진 역할을 하는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내 미래 설계를 하고 나 알기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내 미래 설계를 하고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자존감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인생에 힘이 없는 거죠. 엔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래 설계를 핸들로 이렇게 조종 방향을 잡는다면 자존감은 엔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로 설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직업은 어떻게 내가 수행하는 것이고, 내 비전과 이 직업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 등등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어떤 패키지 여행 같은 식으로 교육을 시켜온 거죠. 저는 이걸 자유여행식으로 바꿔야 된다. 패키지 여행, 사회가 단순했을 때는 몇 가지 전공 중심의 진로가 있으면은요, 그 교육시켜서 나가면 다 취업해서 그 분야에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트랙에다 학생들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선생님이 만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둔 코스로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막 경쟁하면서 달려서 나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어떤 멸류관을 타는 마라톤 경주같이 학생들 가르쳤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코스를 정하고 속도를 내고 하는, 자기가 선택하는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라는 부분이 지금 너무 하나의 트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라톤의 코스 같이 그 코스가 이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동상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고, 왼쪽은 뭔가요? 왼쪽은 지도를 들고 계시죠. 장군이 어떤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전쟁에 대한 내용을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 놓고 생각하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코스만 거치면 뭐가 자기에게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회 나갔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자기도 안 통하지만 상대방은 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서 실제로 사회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많은 걸 베푸는 사람이 됐을 때 어느 사회에 가서든지 좋은 어떤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코스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네 번째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테이커, 남한테 받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받은 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줌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좋은 인품을 갖게 되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좀 늦었지만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가운데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고, 나와 유가 합쳐지는 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이죠. 자연. 그래서
내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직업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자연에도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단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감사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인성교육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최고의 스펙이 인성입니다. 인성. 왜? 사회가 인성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인성 좋은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토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으뜸 가는 것이 바로 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을 갖추려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아상과 자아 존중감을 확립해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 어떤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이걸 개발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와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인성교육의 하나의,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생각하고 또 더불어 살기 위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감사하고 배려 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대학의 교육이 지향해야 될 목표고 또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고의 스펙은 인성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최고의 스펙은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품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학교 교육, 가정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인성이라는 부분, 인품이라는 부분, 이걸 빨리 회복해야 본인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또 공동체도 더 발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 세계 지구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또 진로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